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연산자는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먼저 거듭 제곱과 산술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A를 10, B를 3이라고 했을 때 A하고 B는 두 개의 정수 객체를 의미하죠. 이 두 개의 정수 객체를 이용해서 첫 번째 A의 B승을 구해 볼 텐데요. 연산자와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B승이라고 한다면 A 곱하기 기호 2개 B라고 했을 때 A의 B승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로는 POW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는 사용할 때 가로 열고 가로 닫아 주셔야 되죠. 그리고 A, B라고 한다면 A의 B승이라고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10의 3승, 그래서 1000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A와 B의 사칙 연산, 사칙 연산이라고 한다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자, 그래서 A 더하기 B, A 빼기 B, A 곱하기 B, A 나누기 B 라고 써줄 텐데요. 지금 이 A 더하기 B부터 A 곱하기 B는 정수값으로 나왔는데 A 나누기 B는 실수값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값을 그냥 쓰셔도 되겠지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반올림에서 소수점 아래 2개까지만 표시되도록 해보죠. F 스트링을 한번 써볼 텐데요. 자, F 스트링은 이렇게 중괄호를 쓰고 그 속에 객체를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서식을 특별히 줄 때는 콜론이라고 적고 그 뒤에 서식을 적어줍니다. 소수점 아래 2개까지 표시되도록 해서 반올림하는 것은 .ef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현 하나 암기해주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소수점 아래 2개까지 표시되도록 하는 건데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3.33이라고 해서 세 번째 자리에 3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잘리고 0.33이 된 것입니다. A와 B를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연산자와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B로 나눈 몫은 나누기 기호를 2번 연속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퍼센트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함수로는 div mod라고 하는 것인데 A하고 B를 콤마로 나열해 주시면 A를 B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튜플로 묶어서 반환합니다. 실행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목과 나머지 그리고 목과 나머지의 쌍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div mod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다른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목과 나머지 라고 해서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튜플에서 각각의 값에 이름을 부여해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name unpack이라고 해요. 이 name unpack이라는 것을 하실 때는 이 뒤쪽에 있는 것이 컨테이너일 때 거기에 개수, 지금 2개죠. 그 개수를 맞춰서 equal 기호의 앞에 이름을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n하고 m하고 n도 출력해 보죠. 자, 그러면 3하고 1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 잘 기억해 주세요. name, unpack. 이 뒤쪽에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묶음이 오고 그 다음에 앞에는 그 묶음에 들어있는 객체의 개수만큼의 이름이 온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괄호를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A 곱하기 B 더하기 C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 저희들이
사칙 연산에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연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칙 연산은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하고 빼기는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리고 거듭제곱이 가장 이제 우선순위가 높죠. 그래서 거듭제곱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여기 남아있는 몫이나 나머지가 같은 우선순위를 갖고요. 그 뒤에 있는 더하기 빼기가 우선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선순위, 연산을 하는 순서를 바꿔주고 싶을 때는 괄호를 사용합니다. 이 괄호는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튜플을 만들 때도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객체를 만들 때도 사용을 했었고, 지금처럼 연산의 순서를 바꿀 때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써 있다면 A하고 B를 곱하는 작업을 먼저 해서 30을 만들게 되고, 그 30에다가 더하기 1이라는 것을 해서 답이 31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괄호를 넣어주게 되면 B하고 C를 먼저 더해요. 그래서 4를 만들고 그 4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서 40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괄호를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산자의 모든 우선순위를 암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잠깐 우선순위표를 보게 되면 순위 1번부터 17번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단계의 순위가 있고 많은 종류의 연산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보아두시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을 다 속속들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의 연산자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예제를 많이 보아두시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실 거고요. 이쪽 위에 거듭제곱이 산술 연산보다 우선한다는 거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이 이제 2개씩 있는 연산인데 이 단항은 항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피연산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항이 산술보다 우선한다 정도, 요 3번, 4번, 5번, 6번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나오는 관계, 논리, 여러 가지 표현식들 이런 것들은 순서를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동작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괄호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순서가 어떤 게 먼저 연산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헷갈릴 때 내가 괄호 표시를 해서 얘가 먼저 연산되는 거야 라고 표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비교 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연산은 그 결과가 true 또는 false라는 부울 타입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보면 얘가 같다 표시고요. 다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로서 그 값을 비교하게 됩니다.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짜 값을 비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같다, A하고 B하고 다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산자하고 피연산자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공백을 하나 넣어서 구분되도록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하고요. 보기가 좋아지죠. 그래서 그 값이 같다, 그 값이 다르다 입니다. 자, 그래서 10하고 5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false, 여기는 true라는 결과를 보이겠죠.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하면 false, true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A가 B보다 크다. 여기 크다, 작다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다인데 크다, 작다라고 표기될 때도 있지만 초과, 미만으로도 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크다는 초과고 작다는 미만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A가 10이고 B가 5기 때문에 얘는 true,
얘는 false라는 것이 답이 되겠죠. 실행해서 확인하면 true, false 나오는 것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인데요. 이 크거나 같다는 이상, 작거나 같다는 이하라고 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이미 크다에서 true이기 때문에 여전히 true가 나오고 여기는 false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요. true, false. 자, 그리고 만약에 이쪽을 10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두 개가 같은 게 true, 다른 게 false고, 그 다음에 크다라고 하는 것이 또 false, 작다도 false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에서는 둘 다 tru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5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A가 5보다 크고 15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들이 크고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A가 5보다 크고 A가 15보다 작다, 이렇게 and를 이용할 수 있어요. 크고라는 것은 양쪽에 두 개의 조건이 오고 그 두 개 모두 다 참일 때 true, 그리고 하나라도 참이 아니면 false의 결과를 보이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A가 특정 범위 내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그 범위를 쓰고 5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라고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nd, 논리연산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비교연산을 이용해서 크고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and.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비교는 비교인데 값에 대한 비교가 있고 주소에 대한 비교가 있죠. 이런 주소를 비교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계 연산이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관계 연산 중에서도 주소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는 비교 연산 또는 관계 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값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A가 가지고 있는 값하고 B가 가지고 있는 값이 같니? 라고 해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주소를 비교한다면 A의 주소하고 B의 주소하고 같니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A하고 B는 값은 똑같지만 사실 주소는 달라요. 제가 여기다가 주소도 출력해 볼까요? id A, id B 라고 해서.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두 개의 주소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값은 같다 true, 주소는 다르다 false. 여기서 주소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른 메모리를 할당받은 다른 객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은 같지만 다른 객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는 in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in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A라는 것이 in 한 다음에 뒤에는 컨테이너가 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10, 20, 30 이렇게 주게 되면 A는 300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10과 20과 3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100, 200, 300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A는 10, 20, 30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100, 200, 300 중에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in 연산은 반복하는 동작에서는 사용하시는 것을 크게 추천하진 않고요. 특히 이 뒤쪽에 있는 컨테이너에 많은 객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더더욱 사용이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사용할 때는 괜찮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동일한 in 연산을 할 때는 조금 자제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in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하는지 그 기능을 우선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논리연산인데요. and, o와 not이죠. 그래서 a가 10이라고 했을 때 a가 정수이고 10보다 크다. 여기서 이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and 연산으로 만들어 볼 텐데 a가 정수라는 것은 is 연산을 써서 a의 타입을 구하고 그 타입이 int랑 똑같은지 물어보면 돼요. 또는 equal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값을 가져도 다른 메모리를 할당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int라는 타입은 항상 같은 주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equal을 쓰시거나 아니면 is를 쓰시거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a가 또 10보다 크다라고 했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을 때 이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true인지 false인지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는 true고 하나는 false인 상태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고라는 and 연산을 이렇게 사이에 넣어주게 되는데 and 연산 말고도 다양한 연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괄호로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에 대해서 묶어주는 것이 좀 더 보기에 좋아지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이 true, 이 뒤에 있는 것이 false이기 때문에 and에서는 false를 답으로 보냅니다. and 연산을 정리해보면 and 연산은 true하고 and true일 때만 true라는 결과를 내보내고요. false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false입니다. 그래서 true and false, 그 다음에 false and true, 그 다음에 true and 아니죠. false and false죠. false and false, 이 나머지 세 가지는 결과로 false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이거나 라는 것은 or를 말해요. 또는 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일하게 이 조건을 쓰는데 여기에서 and 대신에 or를 써보게 되면 이 or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true 값을 가지고 있어도 true, 그리고 둘 다 false일 때만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false일 때는 false고요. 이런 식으로 true가 하나라도 섞여 있는 경우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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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true, 이 경우는 true 값을 갖게 되는 것이 or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or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이 true, 이쪽에 있는 것이 false. 그래서 true가 하나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true가 됩니다. 자, 그리고 a가 0이다. a가 0이다 라는 것은 a가 0과 같다라는 값을 비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not 한 다음에 a 해주셔도 0일 때 true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0이 아닐 때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면 둘 다 false로 나왔죠. a가 0하고 같지 않은 거죠. 그리고 a가 not을 붙이게 된다는 것은 반대를 의미한대요. 만약에 not 한 다음에 true 하게 되면은 false가 되는 거고요. not 한 다음에 false를 하게 되면은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로 보여지는 걸 말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지금 a는 0인데 이렇게 0을 false로 취급합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false라는 것으로 취급받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식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따라서 true나 false의 결과를 만들어야 될 때 0이나 0.0이나 아니면은 false 그 자체, 그 다음에 none이라는 것, 그리고 비어있는 컨테이너들,
뭐 이런 문자열 내용이 없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비어있는 튜플이에요. 비어있는 리스트고 비어있는 딕셔너리입니다. set은 이렇게 묶음 기호만 가지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set 가로 열고 닫고가 비어있는 set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false로 받아들이게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false로 취급되는 객체이고요. 이것이 아닌 나머지들은 true로 취급됩니다. false가 아닌 객체들은 true로 취급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bool 타입으로 객체에 대해서 돌려받게 될 때는 이 bool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다 0을 써보고요. 0.0을 써보고요. none을 써보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넣어보죠. 비어있는 문자열이라던가 튜플이라던가 리스트, 딕셔너리, set.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되면 다 false인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bool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하는 객체가 true로 인정되는지 false로 인정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저기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 10이라던가 3.14라던가 아니면 내용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라던가 이런 것들은 true로 취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alse나 true로 취급되는 객체의 종류를 꼭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A는 지금 위에서 보면 10의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0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not은 A를 true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true의 반대인 false를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A의 값이 0이라고 한다면 true로서 A가 0하고 똑같다. 그리고 A가 0이다. 그러니까 false니까 반대해서 true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true, false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특히 이제 not 뒤에 있는 것이 실제 true나 false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객체들이 false로 취급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